바로 교생실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스포일러가 중요한 영화는 아니라서 안 보신 분도 그냥 들으셔도 되고, 정식 개봉은 다가오는 수요일인데 저는 시사회로 미리 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김민하 감독의 신작 교생실습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대 인사에서 김민하 감독이 관객성을 향해 큰절을 하시더라고요. 개봉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CGV 단독으로라도 상영관에 걸릴 수 있게 됐다라면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처럼 대형 상업영화만 살아남는 시장에서 이런 영화가 스크린에 걸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님의 그 큰절을 받으면서 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전작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작은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괴담 개교기념일이라는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독립영화였습니다. 꽤 화제가 됐었고 저도 인상 깊게 봤는데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왓챠가 주목한 장편상 2관왕을 했습니다. 이 교생실습은 그 속편격인데 완전히 독립된 이야기라서 전작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세영 여자고등학교라는 학교가 배경이고요.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인데 실상은 학생들은 성적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교사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지금 한국의 많은 학교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분위기죠. 거기에 교생실습을 나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강은경이라는 예비교사인데 이 학교의 졸업생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교육 열정을 품고 모교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학교에 수상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쿠로이 소라라는 흑마술 동아리인데요. 이 소녀들이 전국 모의고사에서 줄곧 1등을 유지하는 비결이 이다이 나시라는 400년 묵은 사무라이 요괴한테 영혼을 바치는 겁니다. 은경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요괴에게 결투를 신청하게 되고 귀신들이 들끓는 학교 안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영화 교생실습입니다. 자, 먼저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저도 좀 어이가 없는데 요런 게 매력인 영화입니다. 일단 제목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가제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괴담 2 교생실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타이틀을 달게 되면은 전편을 봐야지만 볼 수 있는 영화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교생실습이라는 단독 제목으로 결정됐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교생실습으로 제목이 바뀌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이 전작의 매력 중에 하나였던 독특한 제목이 사라진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바뀌는 게 맞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작은 제목 그대로 아메바 소녀들이 주인공이었거든요.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지만 하고 싶은 건 뚜렷한 아이들의 하찮고 절박한 생존기가 중심이었는데 이번 작품은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도권이 교생인 은경에게 완전히 넘어가 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머릿속에 가장 뚜렷하게 남는 건 동아리 소녀들이 아니라 은경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교생실습이 맞겠다 싶었습니다. 김민하 감독이 언론 시사회에서 무너진 교권, 사라진 서당, 비대해진 사교육이라는 세 가지 슬픔이 연결된 영화라고 밝혔는데요. 이 문제들이 사실 따로따로 노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서당이라는 게 단순히 글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었잖아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신뢰, 인간적인 관계가 핵심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 사라지고 성적 지상주의와 사교육 시장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교사의 권위도, 교육의 본질도 같이 증발해버렸죠. 흑마술 동아리 소녀들이 영혼을 팔아서 전국 1등을 산다라는 설정이 처음에는 그냥 황당한 설정처럼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은 성적을 위해서라면 뭐든 바치겠다는 현실의 메타포인 겁니다. 영혼을 갈아 넣는다라는 말을 이미 흔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좋은 지점 중에 하나는 이 문제를 어느 한쪽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서 교권 추락 문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통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는 학생이나 학부모 탓을 하거나 반대로 교사의 권위주의를 탓하면서 어느 한쪽을 가해자로 모는 이 이분법적인 방식을 택하기 쉬운데 이 영화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이라는 이름의 생존 게임에 내몰린 아이들이나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과도한 책임과 민원만 떠안고 있는 교사나 결국 모두가 이 시스템의 피해자라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후반부로 가면은 예상 못했던 감동 코드가 들어오는데요. 귀신이 나오고 흑마술 동아리가 나오고 황당한 개그가 난무하다가 갑자기 사제지간의 의미를 건드리면서 먹먹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영화가 현재 학교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고 선조들이 교육을 어떻게 이어왔는지, 그 정신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까지 다 건드리거든요. 그 부분에서 예상 밖의 울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선아 배우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생 은경이라는 캐릭터가 자칫하면은 너무 과장되거나 부담스럽게 묘사가 될 수 있는데, 한선아 배우가 그 과한 톤을 영화의 장르 안에 맞춰서 밀어붙이면서 관객이 큰 어색함 없이 따라가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아쉬운 점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작에서 가장 강렬했던 건 개성 넘치는 소녀들의 각각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교생 실습은 서사가 이 은경 중심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동아리 소녀들이 전작의 소녀들만큼 이 인상이 또렷하게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작의 그 산만하지만 생동감 넘치던 에너지를 기대했던 분들이라면은 저처럼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작에서는 민키라는 귀신이 나오죠. 이 중반까지는 진짜 무섭거든요. 진짜 호러 연출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에 들어가면서 개그 캐릭터로 소비되는 그 흐름이 호러와 코미디의 균형을 절묘하게 잘 잡아줬었는데, 이 교생 실습은 귀신이 전작보다 훨씬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억에 남는 귀신이 없습니다. 균형이 코미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호러 요소가 희석됐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작에서 이 호평을 받았었던 제4의 벽을 깨는 대사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심판은 안 돼! 뭐 이런 거였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 대사를 좀 남발한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대사가 나왔을 때는 이 시리즈의 시그니처 대사가 나온 것 같아서 좀 반가웠거든요. 근데 그 뒤로 몇 번 더 반복이 되니까 임팩트 있는 지점에서 한 번만 써줬으면은 훨씬 더 강력하게 기억에 남았겠다 싶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이 픽셀 게임 형식의 연출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반가웠습니다. 이런 실험적인 시도를 당당하게 집어넣는 게 이 감독님의 매력이거든요. 코미디 타율 자체는 꽤 준수하고요. 상영 내내 객석에서는 웃음이 끊기지 않았고, 저도 여러 장면에서 웃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유치하고 오히려 관객들을 향해서 우리는 원래 이런 영화예요 라고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들이미는데, 저는 그 당당함이 꽤나 반갑더라고요. 이 세련된 완성도나 강한 이 호러 장르의 쾌감을 기대하면은 당황할 수가 있는데요. 병맛 B급 코미디 감성이나 한국 독립영화의 톡톡 튀는 에너지를 좋아하신다면 꽤 사랑하게 될 영화입니다. 특히 전작을 재밌게 보셨으면은 당연히 봐야 되는 영화이고요. 이 세련되고 매끄러운 상업 영화도 당연히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자기만의 확고한 세계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영화들이 극장가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영화계를 학교라고 비유를 해보자면은, 이런 별난 교실 하나쯤은 계속 문이 열려 있어야 생태계가 더 건강해지니까요. 한국 영화의 다양성이 말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누군가는 극장에서 이런 영화를 볼 때 이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생 실습이 전작보다는 아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의 다음 영화가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면서 배우겠습니다. 쿠조쿠조님도 전작이 더 재밌었다라고 하셨고, 윤가님도 이런 독특한 장르의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동감합니다. 다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후기는 비슷한 것 같네요. 전작보다는 아쉬웠지만 이런 독특한 영화의 명맥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